보합 정도인데 뭐 많이 다치겠습니까? 지금 뭐 상황이 뭐 어떤 전문가는 슈퍼사이클이 온다 그러고 뭐 지금 다들 상승을 외치고 있는데 이제 좀만 기다려라 상저하고가 온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뭐 많이 크게 다치겠습니까? 퉁친 거거든요. 슈퍼사이클이 올 수 있죠. 슈퍼사이클이 오는 거에 대해서 뭐 맞다 틀리다는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슈퍼사이클이 올 때 슈퍼사이클의 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요.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항상. 근데 지금 그래서 슈퍼사이클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내가 거기에 당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슈퍼사이클의 최고의 혜택을 보려면. 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건 슈퍼사이클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슈퍼사이클 전에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게 먼저예요. 잠깐만. 슈퍼사이클 전에 뭐가 있나 보네요?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기 전에 네. 시장이 상승장 이후에는요, 항상 위축장이거나 정부의 정책 개입이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조금만 위축됐다가 살아나면 들어오고 왜? 포기 못하니까 들어왔잖아요. 근데 들어왔는데 지금 벌써 2021년이 몇 년 지났어요. 지금 2025년이죠. 네. 숫자로 말하면 4년 됐어요. 4년 동안 뻘짓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누가 돈을 벌었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산 사람들이 그나마 돈을 번 거지 쫓아 들어왔던 사람을 돈을 번 게 아니거든요. 이러다가 갑자기 시장이라는 게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리스크라는 것들은. 그러면 여기서 뭔가 더 큰일이 터지잖아요. 큰일이 터지게 되면 영끌했던 사람은 그냥 저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슈퍼사이클이 오더라도 이 사람은 그 슈퍼사이클을 손가락 빨면서 쳐다보는 수밖에 없는 거라지. 그래서 모든 슈퍼사이클이든 아니면 돈을 버는 거의 기본은요. 그 전에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한 사람들만 살아남아가지고 돈을 버는 거란 말이죠. 지금 현재.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돈을 버는 슈퍼사이클 가지고 얘기해봤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슈퍼사이클이라고 말을 도대체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떠도는 얘기들이 많던데. 근데 그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가 저는 슈퍼사이클 얘기를 언제 또 들었는지 아세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들었어요. 지금 슈퍼사이클 얘기를. 똑같네요. 왜 들었는지 아세요? 왜요? 그때 돈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그때 금융위기라고 하는 엄청난. 그때 연준 의장이 폴 버냉키였어요. 폴 버냉키가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헬리콥터 벤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돈을 풀 것이다. 그러면 돈을 이렇게 막 풀어 제끼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냐 안 일어나겠냐? 일어나겠다. 일어나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자산 가치는 폭락하니까 지금 자산을 사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이 나요.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각국 정부들이 바보였나요? 그 이후에? 그거 잡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슈퍼사이클 왔나요? 안 왔어요. 오히려 그 이후에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나름대로의 슈퍼사이클이 2012년 바닥을 찍고 그 이후에 온 거잖아요. 지금 2020 몇 년이 될 정도로. 그때도 저도 나름대로 거시경제 상황으로 보게 되면 거시경제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논리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 그치. 이렇게 돈을 많이 하는데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그렇게 되면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너무 약간 좀 뭐랄까 우리를 갖다가 붐업을 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약간 의심의 그런 느낌을 갖고 쳐다봤었어요. 왜냐면 막 사람들이 그걸 믿고 막 우와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결국에 지금에 와서는 무슨 느낌이 들었냐? 그렇지. 어떤 정부가 슈퍼사이클이 만들어지도록 가만 내두나? 아니 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시장이 난리가 날 텐데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난 것들이 이런 차근차근 넘어가는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논리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디서 내가 얘기하니까 이렇게 지금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짓 못한다. 공무원들은 바본가요? 일 안 하고? 하죠. 지금 한국은행 대통령 없다고 한국은행이 일 안 하나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더만 보니까. 신년사도 발표하고 신년사에 앞으로 방향성도 얘기해주고 좋구만. 네. 얼마나 열심히 일들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이 하수상할 때는 오지랖 떠는 인간들의 헛소리들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분들의 말이 어느 정도 맞다 하더라도 저는 역시 여러분들이 약간의 의심을 갖고 쳐다볼 필요는 있다. 왜? 어떤 정부가 나라꼴이 엉망될 정도로 만들지는 않는다. 지금 나라꼴이 얼마나 개판오운전이에요. 네. 그쵸?
그러면 뭔가 이 상황에서 정부 당국자들이 뭔가 안정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또 차근차근 만들어 가겠죠.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생각인 거지. 그걸 갖다가 지금은 뭐 아니면 도. 에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돈 벌 생각하시는 거는 자세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뭐 자꾸 그 단어를 써서 좀 그렇긴 한데 슈퍼사이클 앞에 있는 어떤 웅덩이, 절벽, 고난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슈퍼사이클을 놓고 얘기를 하지 말고요. 네. 그 전을 놓고 보는 게 인과관계가 맞아요.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 그 전을 왜 우리가 예상을 해? 아, 그럼 제 질문이 잘못됐네요. 올 거라고 전제를 하고 지금 질문을 드렸네요. 그렇죠. 그런 게 어딨어요. 오히려 앞으로 예상을 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거는 지금의 상황과 직전의 상황을 놓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지 않아. 설사 온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이 틀렸다 하더라도 왜? 그거는 로또 당첨인 거고 막말로. 더 중요한 거는 그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다음에 일어날 현상들이 무엇일까? 근데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은 그런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아요. 달이 차면 기운다. 그러니까 달이 기울면 다시 찬다. 네. 이 얘기를 되게 여러 번 반복했거든요. 근데 직전의 상황이 그동안 달이 차올랐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달이 차오르는 상황이 되면 일종의 누군가의 시장에서는 그것들을 버블이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그 버블에 올라타기 위해서 엄청나게 대출을 받아서 들어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장은 항상 위축장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게 하락장이든 뭐든 간에 버블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엔 당연히 위축되면서 시장의 재편이 만들어진다고요. 왜? 이 시장의 버블이었다라고 하지만 시장이 나중에 긴 시간으로 보게 되면 결국 올라가잖아요. 이 버블이라고 했던 부분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그 위축 구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 과정이 올 때까지는 제일 많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끌했던 사람이 무너지고 맨 위에 제가 강남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항상. 네.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넘쳐나는 애들이에요. 막말로.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을 보고 얘기하면 안 돼. 지금 상위에 있는 애 중에서 안정적인 구조에 있는 애들 말고 요 아래쪽에서 떨어질락 여기 낭떠러지 있는 애들은 힘들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버텨야 되거든. 근데 시장은 막 흔들어.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금리도 올라가고 기타 아니면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일어나고 그러면 얘네들 무너져 내리고 누군가는 떨어지거나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누군 또 올라가려고 하겠지. 이러면서 재편이 일어나요. 항상 상승장 또는 버블장 이후에는 영끌했던 사람이 떨어지고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이 올라가서 이 시장을 탄탄하게 만드는 안정화 구간이 발생하더라는 거지. 지금 그 구간인 거예요.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그리고 저는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나와서 뭐 불용이 1주택 때 됐다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럼 저 뭐 했는지 아세요? 여기서 떨어지는 사람 물건 받아먹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벌려. 이렇게 하고. 뭐 듣기에 따라서는 나쁜 얘기지만 2008년 금융위기 전후도 2019년에도 그랬고 2009년 10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IMF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그래서 만약에 흔들리는 사람이 무너져 떨어져 나고 내가 올라갔다고 쳐봐요. 상급지에 올라갔다면 그러면 여기서 떨어질 사람은 이제 사라졌네? 그럼 이게 안정화 구간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안정화 구간이라고요. 이 안정화 구간이 만들어질 때까지 시장이 한 번은 크게 흔들림이 나오면서 재편이 일어나요. 이게 사이클이란 말이야. 저는 그게 최근에 여름에 상승장 전에 다 정리가 된 줄 알았습니다. 전혀 아니죠. 이자를 갖다가 한 2, 3년 내본 적도 없고 겨우겨우 힘들게 버티고 있는 중이잖아요. 건축하시는 분들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언급했잖아요. 건축하시는 먼 친척분을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와이프랑 같이 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강남 쪽에서 뒤늦게 우리 얼마 전까지 꼬마 빌딩 유행이었잖아요. 엄청났죠. 엄청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어떠했었어요? 뒤늦게 꼬마 빌딩 원래 몰랐죠. 우리 아파트 투자 몰랐던 것처럼. 그리고 꼬마 빌딩 투자를 하려고 꼬마 빌딩을 해서 돈 많이 벌었대. 뭐 한 2, 30억 넣었더니 한 50, 60억이 됐대. 라고 해서 뒤늦게 엄청나게 들어갔던 게 2020년, 21년, 22년 이때잖아요. 연예인 막 매도한 거 기사 나오고 그러면서 막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더니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예상치 않게 터졌어요? 금리 인상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금리 인상이고 금리 인상만 됐나? 남일이니까 신경 못 썼지만 우리 신문에서 여러 번 봤단 말이에요. 원자재 가격 폭등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쵸? 원자재 가격 폭등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한 20억을 가지고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젠 30억, 40억이 들어가는 상황이면 이 사람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그럼 이거 던져야 되잖아. 네. 그럼 내가 산 가격이거나 내가 들어간 가격으로 던져야 되는데 이 시점에 누가 사 이거를?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슬슬 무너지는, 아까처럼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걸 먹으려는 사람이 있는데 먹으려는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한 1, 2년 정도 있다가 완전히 애가 지금 항복 100기를 들을 때쯤에 싸게 후려쳐야지라고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분들은 어떻게든 팔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일반 아파트도 마찬가지라고. 이게 매번 있었던 현상들인데 우리들이 부동산 하면서 전문가분들이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왜 그동안 얘기 안 하셨냐는 거예요. 저는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때는 이런 얘기 듣기 싫었겠지. 근데 나올 때마다 꾸준히 해주셨어요. 저는 계속 했단 말이에요. 지금 3바퀴 돌고 나니까 와, 이거는 매번 반복되는 이 시장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어디 가서 무엇을 사요 마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건데 이번에 아주 철저하게 깨달으셨을 거거든요. 저보고 제일 많은 얘기가 뭐였어요? 아, 쟤는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해? 두루뭉술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두루뭉술한 이유를 아셨을 거예요. 아, 맨날 옛날 얘기만 한다고. 옛날 얘기만 한다고. 근데 그 옛날 얘기가 결국 여러분들한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는 안 들렸지만 지금은 피해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가 아니었던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보고 두루뭉술하거나 되게 답답하게 투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었지만 지금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였어? 이런 분들도 생기고 본인들도 이제 그렇게 투자하시겠어요? 몇 년 전에 그렇게 갖다 이렇게 되게 당했던 방식대로 과연 그렇게 하실까? 투자 오래 하게 되면 보수로 바뀌게 된다는 것 이번에 느끼실 거예요. 맞습니다. 느끼게 되실 거예요. 원래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랍시고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쳐놓고 투자 오래 한 사람들 없어요. 사기를 치는 애들을 제외하고는 없다고요. 그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모르셨거나 아니면 내 위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상승장 하락장을 얘기할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은 상급지에 올라갔거나 나름대로 돈 벌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아, 이놈의 시장이 막 흔들려 가지고 여기서 떨어지느냐 마느냐 하는 것들을 밑에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잡아먹고 재편되려고 하는 이 시장의 구조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런 시장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